요즘 우리 무역 실적이 계속 좋지 않죠. 조선업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37%가량을 우리 업계가 수주했고 특히 고부가 가치, 친환경 분야는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10척 중 4척을 우리나라 조선소가 제조하게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박 발주량 자체는 한 해 전보다 22% 정도 줄었지만 국내 조선업 점유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선박 수주량으로는 중국이 1위였지만 LNG 선박 등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며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성과를 경신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엔 전 세계 발주량 중 70%를 우리나라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발주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수주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고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조선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부는 올해 1,300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자재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희망찬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마음이겠지만 한 해를 힘차게 여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딛고 6년 만에 선박 블록 생산에 들어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 새해 첫 작업 시작했나요? 네, 이곳에선 2시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출근길 한 직원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더니 조선소의 중단 없는 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오늘부터 선박 블록을 본격적으로 생산합니다. 철판을 잘라내고 잘라낸 철판을 용접해 작은 구조물을 만든 뒤 다시 그 구조물을 여러 개 합치는 과정인데요. 완성된 블록은 이달 말부터 울산으로 옮겨져 한 척의 배로 태어납니다. 생산량은 연간 10만 톤, 일반 대형 선박을 5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한때 전북 제조업의 10분의 1 이상인 1조 원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가동을 멈췄고 그 사이 전북 조선업 노동자 수는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행히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난해 2월 협약을 통해 정상화의 불씨를 지폈고 석 달 전엔 재가동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포식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선 일감이 넘치도록 지원하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협력업체와 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이 멈춰 있는 동안 전북의 조선업 생태계는 크게 와해됐습니다. 앞으로 5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관건입니다. 네, 끝으로 올해가 블록 생산을 넘어 예전처럼 선박을 건조하는 제2도약의 원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경기 침체 또 경기 악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랜 구조 조정을 거쳐 최근 정상화된 부산 조선사들이 본격 수주에 뛰어들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혜 기자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5, 6년 동안 군함만 짓던 옛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올해 초 사명을 HJ중공업으로 바꾼 뒤 다시 상선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반년 만에 5,000에서 8,000TEU급 중형 컨테이너 선박 8척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상선 수주 증가로 영도조선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석 달 전에는 경남 거제에 컨테이너선 블록 제작 공장도 마련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 때문에 선주사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증가에 따라서
중형 컨테이너 선박 시장도 차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중형 조선업체 대선조선도 정상화 이후 최근까지 20여 척을 수주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일감을 확보하는 등 부산 지역 조선업이 화랑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동남권 경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부산 지역 조선업 생산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업이 포함된 부산 지역 3, 4분기 기타 운송장비 생산지수는 133.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지수가 작성된 1985년 이래 상승률 기준 최대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에서 선박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경남,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과 취업 유발 개수도 높아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력난이나 금융지원 같은 한계로 인해 이 같은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조선산업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RG 특례 보증 같은 그 인력 공급하고 금융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조선업 인력 공급 같은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렵게 회복된 지역 조선업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각종 지원 방안과 함께 조선업체들의 기술 개발 투자와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까지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신지수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선박 부품 회사입니다. 배에 들어갈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는 용접 인력이 부족해 공장 5곳 중 한 곳을 놀리고 있습니다. 모두 가동하려면 용접 인력이 60명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국인은커녕 외국인 용접工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신청한 기간이 무슨 5, 6개월 이상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정말로 나가서 좀 데려오고 싶은 심정인데. 외국인 노동자 입국 방식을 코트라의 해외 정부 기관 추천해서 현지 인력업체 직접 모집으로 바꿨지만 현실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600명 넘는 외국인 용접공이 입국을 기다리고 있지만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일부 국가에선 현지 중개업체가 절차를 어기거나 자격이 안 되는 인력을 알선하는 문제가 발생해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국인 숙련 기술자 양성에 주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임금 격차가 협력사와 직영이 40% 이상 나기 때문에 협력사에 좋은 친구들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현재 국내 조선업의 생산 인력은 7만 1,000여 명.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5년간 생산 분야에서만 3만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KBS 울산이 국내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수주 호황기를 맞았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조선업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에서 도장 일을 했던 45살 박진수 씨. 지금은 플랜트 건설 현장으로 출퇴근합니다. 일은 중업이 1시간을 더 하는데 금액은 한 30% 정도 플랜트가 더 많이 주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죠. 조선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부쩍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되신 베테랑분들이 경기도 이제 평택의 삼성이나 SK 공장 건설 현장으로 많이 가시고 또 가까운 울산에는 신한강 공사나 S-오일 공사 쪽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 대부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거의 돌아오시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한번 나가시면 밖으로 계속 도시지 다시 조선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벌써 6번째 모집 공고지만 앞선 5차례 모두 모집 정원의 54%만 입교했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을 겪으며 지난 6년간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을 떠난 원하청 노동자는 약 2만 명.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개선되고 있는 그 수주가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인력이 필요한 거는 2023년부터가 아닐까. 내년부터 이 물량들이 생산 현장에 지금 건조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큰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동안 지역 조선업에 숨통을 틔워준 고용 위기 지역 혜택도 한 달여 뒤면 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대보험 유예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채로 회사로 돌아오게 되면 도산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은 잔뜩 받았지만 정작 배를 만들 노동자는 부족한 조선소. 오늘도 깊은 한숨이 이어집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